정분 할머니는 늘 그랬듯 작은 마당의 먼지를 털며 하루를 열었다. 찬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쓸고 닦는 그 손길에는 익숙한 단단함이 있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다른 한쪽에는 낡은 연탄재가 쌓여 있었다. 오늘은 날이 참 막내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들의 아내 혜진이었다. 정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너는 어쩐 일이냐. 평일에 다 늦게 오더니. 혜진은 평소보다 단정했다. 회색 코트에 검은 장갑, 그리고 미소.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모시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요. 정부는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이 며느리가 이렇게 상냥하게 말한 게 도대체 얼마만이던가. 항상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하던 혜진이 먼저 나들이를 제안하다니. 그래, 뭐 집에 있어도 딱히 할 일도 없지, 어디 가자꾸나. 할머니는 웃으며 장롱에서 외투를 꺼냈다. 버스는 시골길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는 논이 얼어붙은 채 햇빛에 반짝였다. 혜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어딘가 모르게 굳어 있었다. 짧은 대화가 끊기고 버스 안에는 다시 라디오 소리만 흘렀다. 할머니는 가끔 며느리가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놨다 하는 걸 눈치챘다. 뭔가 말을 하려다 멈추는 듯한 표정.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평생을 살아온 감으로 느껴졌다. 이 아이 마음에 뭔가 있다. 하지만 묻는다고 들을 말이 아니었다. 버스가 도시 근처에 다다를 무렵 할머니는 어쩐지 가슴이 콩닥거렸다. 집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 모르는 사람들, 낯선 간판들.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혜진아, 나 아픈 거 없는데 왜 상담을?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택시비를 냈다.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나를 여기로 두고 가려는구나. 요양원 입구의 유리문은 반짝였다. 안에서는 흰 복장의 간호사들이 웃고 있었고 몇몇 노인들은 창가에서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이상하게도 슬펐다.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은 이해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요양원 내부는 따뜻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정분 어르신 어서 오세요. 방금 방 정리 다 해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혜진을 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너 미리 다 정했구나. 어머니, 그럼 나는 오늘 여기 남는 거냐?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았다. 방은 깨끗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멀리 산이 보였고 하늘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 할머니는 견딜 수 없는 고요를 느꼈다. 혜진아. 네, 너도 힘들겠지. 나도 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냐,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래도 내가 나를 이렇게 보낼 줄은 몰랐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날 오후 혜진 씨는 요양원을 나서며 끝내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조용했던 적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요양원의 불빛은 일찍 꺼졌다. 복도에는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TV 소리만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정분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불은 꺼졌지만 창가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의 기억이 얽혀 있었다. 작은 탁자 위에는 혜진이 두고 간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옷 몇 벌 사진 한 장, 그리고 편지 봉투가 있었다. 편지 위에는 짧게 어머니께 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쓰면서도 손이 떨려요. 제가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지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자꾸 넘어지고 불을 켜놓고 주무시고 길을 잘못 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데려다 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저와 남편은 처음엔 교대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회사 일이 겹치고 아이들이 크면서 방이 좁아지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았어요. 이곳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 밥도 챙겨드리고 산책도 시켜드리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정말이에요. 사랑합니다. 혜진 올림. 할머니는 천천히 편지를 내려놓았다. 한 글자 한 문장이 가슴에 콕콕 박혔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글씨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래 세상이 바뀌었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먼 어딘가로 흘러가는 기도 같기도 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누웠다. 천장의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벽을 바라보다가 오래전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아직 젊었고 남편은 생존해 있었다. 논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던 여름. 그녀는 땀에 절은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언제쯤 편히 살 수 있을까? 남편은 웃었다. 당신이 웃는 날이 곧 편한 날이지. 그는 손으로 할머니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 주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퇴근 후 작은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웃었다. 그때의 웃음이 아직도 귀에 맴도는 듯했다. 그러나 세월은 그렇게 멈춰 있지 않았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정부는 장례식장 한쪽에 앉아 울지 않았다.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그냥 가만히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혼자였다. 아들은 도시로 갔고 며느리는 회사로 갔다. 손주들은 방학 때마다 잠깐 다녀가다 금세 사라졌다. 처음엔 기다림이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아들일까? 택배차가 멈출 때마다 혹시 손주일까? 하지만 대부분은 광고 전화였다. 그녀는 그렇게 익숙한 고독을 배우며 살았다. 그런데 오늘 그 고독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놓인 것이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분 어르신 주무시나요?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아, 예, 아직 안 잤어요. 혹시 추우시면 말씀 주세요. 난방 조절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졌다. 정부는 창문 너머의 어두운 산을 바라봤다. 달빛이 요양원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중얼거렸다. 저 달이 참 크네 여보 당신도 보고 있지? 그때 문득 머릿속에 오래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정부나 혼자 있지 말고 누굴 믿어라. 그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믿을 사람이 이제 누가 있겠어. 그때 복도 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였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그곳에는 한 아주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울고 있었다. 왜 우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오늘 못 온다고 해서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알죠 나도 오늘 그런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하얀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새벽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맡에 앉아 다시 한번 편지를 꺼내 들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맴돌았다. 그래 혜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된 게 나도 싫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안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내일은 아침 일찍 마당을 쓸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도 사람 냄새 맡을 수 있겠지. 그 시각 요양원을 떠난 혜진은 차 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운전석 위에 손을 올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휴대폰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가 떠 있었다. 혜진 씨, 내일 오전에 병원 기록 다시 확인합시다. 정분 어르신의 기억 장애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날 밤 한 사람은 요양원의 창가에서 달을 바라봤고 한 사람은 차 안에서 같은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 달빛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비추고 있었지요. 서로의 마음이 닿지 못한 채 그렇게 첫날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정분 할머니의 하루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고 간호사가 커튼을 열어주면 방 안은 금세 따뜻해졌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늘 라벤더 향이 흘렀고 벽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정부는 처음엔 이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누군가는 요양원에 적응했다고 말했겠지만 그녀는 그 말이 꼭 위로 같지는 않았다. 적응이라는 건 버티다 보니 무뎌진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밤이 되면 할머니는 조용히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에는 하루하루 써 내려간 짧은 글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혜진과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늘은 햇살이 좋았다. 너희도 따뜻한 햇살을 받았으면 좋겠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할미는 여전히 된장국이 제일 좋단다. 그녀는 매일 저녁 그 노트 한 장을 찢어 봉투에 넣었다. 서울시 마포구로 20일 김혜진. 주소를 쓰는 손이 어느새 익숙해졌다. 봉투마다 정분의 손때가 묻었다. 그 편지는 한 주에 한 번 요양원 직원이 직접 붙여주었다. 편지를 쓰는 일은 할머니에게 유일한 위로였다. 그 종이 위에서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오직 사랑만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편지를 맡기러 간 우편 담당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정분 어르신 요즘 편지가 자꾸 반송돼요. 주소지에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하셨나 봐요. 며느리분이 병원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섞였다. 병원이라니 치료 중이라더니 아직 아픈 건가? 혹시 더 나빠진 건 아닐까? 가슴이 쿵쿵 뛰었다. 자식도 손주도 없는 밤의 정적이 너무 무거웠다.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편지를 들고 나가기로.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서울에 가야겠네.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픈 며느리를 좀 보러 가야지.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혼자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간절히 부탁했다. 내가 평생 부탁 안 하고 살았어.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 좀 내보내줘요. 결국 원장은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직원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하루 외출이 허락됐다. 버스에 올라탄 할머니는 창가에 앉았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녀는 무릎 위에 편지 꾸러미를 올려두고 하나하나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거기에는 지난 한 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한참을 서성였다.
낯선 빌딩 사이로 차들이 빽빽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은 모두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다. 도시의 소음은 시골의 바람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그 속에서 정부는 작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주소에 적힌 곳은 이미 문이 굳게 잠긴 원룸 건물이었다. 문 앞에는 우편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중에는 수신인 불명이라는 스탬프가 찍힌 정분의 편지도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편지를 하나씩 손에 쥐었다. 이게 다 돌아왔구나. 그 말에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이웃 주민이 다가왔다. 혹시 김혜진 씨 찾으세요? 그분 몇 주 전에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할머니는 급히 병원 주소를 물었다.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접수대 직원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며칠 전에.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손에 든 편지를 떨어뜨렸다. 세상 소리가 멀어지고 주변이 갑자기 희미해졌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다.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럼 마지막 편지는 못 읽었겠네. 그날 밤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추위 속에서 위안을 느꼈다. 새벽이 되자 하늘은 서서히 밝아왔다. 정부는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봉투에는 혜진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혜진아, 너는 나를 요양원에 데려갔지만 이 할미는 그날 너의 눈에서 사랑을 봤단다. 사람이 미워서 울지 않고 미안해서 운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네가 나를 떠나도 괜찮다. 이 할미는 내 안에 남아있을 테니까. 글씨는 삐뚤고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단 한 점의 원망도 없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병원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잘 가거라 혜진아. 요양원으로 돌아온 후 정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직원들은 놀라워했다. 며칠 전만 해도 창가에서 하염없이 울던 할머니가 이제는 식당에서도 웃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편지 대신 일기를 썼다. 오늘은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다. 혜진이가 웃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 일기는 한 장씩 쌓여갔다. 어느 날은 손주들이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어느 날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정분에게 요양원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기다림이라는 또 다른 삶을 배우고 있었다. 봄이 왔다. 요양원 마당에 벚꽃이 피었다. 정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오늘은 내 방 창문 좀 열어줘요. 그 향기 맡고 싶네. 바람이 들어오자 꽃잎 몇 장이 그녀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꽃잎을 하나하나 모았다. 혜진아, 봄이 왔다. 너도 이 향기 느끼고 있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람 소리를 들었다. 요양원 직원들은 나중에 말했다. 정분 할머니는 그날 유난히 평화로운 얼굴이었다고. 아침 식사 시간에도 웃었고 손에 꽃잎을 꼭 쥔 채 잠들어 있었다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건 벚꽃잎이 완전히 져버리기 직전의 일요일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마지막으로 쓴 일기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바람이 따뜻하다. 나는 이제 그 아이 곁으로 간다.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 혜진아.
정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해가 지났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지훈에게는 아직도 그 겨울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25의 청년이 된 지훈은 직장 입사를 앞두고 잠시 고향 근처를 들렀다. 그는 오래전 어머니 혜진과 함께 살던 아파트 앞을 지났다. 이제는 다른 이름의 학원이 들어서 있었고 어릴 적 뛰어놀던 놀이터에는 새 벤치가 놓여 있었다. 시간은 모든 걸 바꿔놓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은 공간이 하나 있었다. 바로 한빛 요양원이었다. 그곳은 정분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곳이었다. 그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미루고 싶지 않았다. 요양원은 여전히 언덕 위에 있었다. 입구에는 이름 모를 봄꽃들이 피어 있었고 오래된 현관문에는 누군가 닦아놓은 듯 반짝거림이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퍼졌다. 비누 냄새, 양 냄새, 그리고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흙 냄새. 그 모든 게 묘하게 따뜻했다. 로비 한쪽에는 작은 기념 전시대가 있었다. 하늘로 떠난 어르신들의 기억이라는 제목 아래 몇몇 어르신들의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 그는 낯익은 글씨를 발견했다. 조그만 노트에 적힌 이름, 정분. 지훈의 손끝이 떨렸다. 그 노트는 오래되었지만 종이 한 장 한 장이 정갈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은 며느리가 울었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울었다. 지훈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는 점점 흔들리고 잉크는 흐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생생했다. 내가 떠나면 이 집은 더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괜찮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의 기억 속 어머니 혜진은 항상 바쁘고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무렵엔 그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의 병실을 떠올렸다. 하얀 벽, 기계음, 희미한 햇살. 그곳에서 어머니는 늘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지훈은 그게 단순한 종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 노트의 마지막 장을 본 순간 그 종이가 바로 할머니의 편지였다는 걸 알았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지훈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너희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였다.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다르게 배운단다. 어떤 사람은 웃음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표현하지. 지훈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마치 어린 시절 듣지 못한 이야기처럼 마음속에 새겨졌다. 요양원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다. 혹시 정분 어르신 가족이신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맡기신 거예요. 나중에 손주가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훈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와 편지 봉투 2개가 들어 있었다. 시계는 이미 멈춰 있었지만 유리 안에는 아직도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편지 위에는 삐뚤게 쓴 글씨로 혜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네가 나를 데려가던 날. 나는 겁이 났다 하지만 너의 손이 떨리는 걸 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기억하기로 했다. 그는 두 번째 편지를 꺼냈다. 지훈에게. 너는 언젠가 어른이 되면 엄마가 왜 울었는지 알게 될 거다. 사람이 떠나면 슬픈 게 아니라 사랑을 다 못 보여주고 가는 게 슬픈 거란다. 너는 그걸 후회하지 말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을 다해라.
지우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편지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나왔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감사에 가까웠다. 그는 요양원 마당으로 나갔다.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벚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 끝에 작은 봉오리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할머니 봄이 또 오네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 봄이구나. 잘 왔다 지우나. 지우는 요양원을 떠나며 그 노트와 시계를 품에 넣었다. 그날 이후 그는 인생을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어르신들이 계신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꾸준히 이어갔다. 그는 깨달았다.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도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의 문장. 나는 이제 그 아이 곁으로 간다. 그 문장은 단지 죽음을 뜻한 게 아니었다. 그건 사랑의 완성에 대한 말이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끝내 용서와 그리움으로 남는다는 것. 지우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은 벚꽃이 폈다. 그 향기 속에서 나는 두 사람을 느낀다. 내 인생의 봄은 아마 그들의 사랑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의 편지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 속으로 흩어졌다. 봄은 또다시 찾아왔다. 시간이 지나도 세상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지훈에게 그 봄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이제 28살이 되었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다들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오래전 할머니가 남긴 한 문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은 사랑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떠나는 게 슬픈 일이다. 그 문장은 그의 인생을 움직이게 했다.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새 창을 열었다. 새로운 유튜브 채널 만들기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다. 그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인생 이야기. 그 이름을 적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떨렸다. 그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것은 화려한 영상도 유명인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인생 속에 남아있는 사연이었다. 특히 아직도 세상에 들려주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첫 번째 영상은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그는 오래된 노트를 펼치고 할머니가 남긴 글을 천천히 읽었다. 그 글을 소리내어 읽는 동안 그는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잔잔하고 따뜻하고 그러나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 그는 녹음을 마치고 화면에 글자를 띄웠다. 며느리가 데려간 곳에서 울던 할머니. 할머니의 사진은 없었다. 그 대신 봄날의 벚꽃나무 한 그루가 천천히 바람에 흔들리는 영상을 넣었다. 그 영상은 처음엔 아무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어느 날 댓글 하나가 달렸다. 나도 요양원에 계신 엄마를 떠올렸어요. 그 한 줄의 댓글이 지훈의 마음을 울렸다. 그날 이후로 그는 계속 글을 썼다. 어떤 이야기는 후회로 가득했고 어떤 이야기는 용서로 끝났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